백신 접종은 철저히 국민적 자율에 맡게 하고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백신 패스는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부터 마트, 백화점까지 백신 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시장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국민 개인의 권리입니다. 백신 접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율에 맡겨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 패스를 제도하여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시설이나 경제활동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정부가 백신을 공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의무 접종하려 한다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안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3차 접종을 한 후에도 PCR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코로나에 대한 방역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당국은 4차 접종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4차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항체는 혈관의 혈액 속에 존재합니다. 혈관 밖의 점막은 백신에 따른 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할 뿐더러 변종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침투할 경우 2020년 12월 초기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현존 백신의 중화작용은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전과 기타 면역 반응에 대한 부작용은 백혈병, 신체마비, 심근염, 뇌졸중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중 암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 기존에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69명이고 연령대로 보면 사망자의 98%가 50대 이상입니다. 기저질환의 인과관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계층은 7, 80대 고령자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저질환자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군 경증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백신 접종은 멈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효과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만 큰 백신을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하고 치명률 0%인 10대 청소년에까지 백신 패스를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백신 패스 철폐 결의안과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백신 패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는데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사망했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대부분의 백신 관련 사망자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감과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국민적 자율에 맡기고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 패스는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정부 당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의원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에 관해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왜 방역 패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 측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조치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학생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미접종 학생에 대한 원망과 우려가 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원 등에 대한 강제적 방역 패스 적용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오히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원과 독서실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로서 법원의 방역 패스 도입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들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을 제외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역 정책을 되돌아보라는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항고를 중단하고 학원 등에 대한 강제적 방역 패스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야당만 희화하는 편파적인 YTN 돌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YTN 돌발 영상이 야당을 대상으로 조롱화하고 희화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 우리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난 12월 5일 이후 돌발 영상의 비판 대상이 된 민주당 등 범여권은 6회입니다. 6회. 그런데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입니다. 20회로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YTN 돌발 영상 편파 방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바로 크리스마스 전 이후 8회 연속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만 희화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돌발 영상은 편파 방송을 넘어서 불법 선거 개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1월 3일 방송은 윤석열 후보는 내용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고 읽어주다가 못 찾고 복습해보고 라는 부정적 방송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신년 표심잡기 전력, 표심잡기 통했나 등 자막으로 야당 후보만 다소 절제되지 못하고 실수나 해프닝만 나오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돌발 영상은 그동안 풍자나 비판을 주로 해왔지만은 야당의 실수말을 조롱하며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돌발 영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YTN 사장은 물론 제작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 정치권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당만 먼지 털듯이 사소한 것을 찾아내 조롱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비판이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2항은 방송은 방송 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편파 방송은 방송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은 야당을 표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돌발 영상의 편파 방송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눈 뜨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가방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야당만 조롱하는 편파 방송을 뿌리 뽑을 때까지 모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돌발 영상이 아니라 편파 영상을 이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순하게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보입니다. 예, 그 말 안 됩니다. 그 용납할 수 없는 정도 수준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투택으로 같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